네,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12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의외로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담아갔었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형주 단에서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JP모건 헬스케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플레이 가능할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. 사실 오늘 이쪽으로 뭐 거의 수급이 다 쏠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입니다.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할 소형 컴퓨터 내년 상반기, 올해네요. 올해 상반기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서 35%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묶여 있는 상태고요. SBB테크는 로봇 부품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 묶여 있습니다.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사실 뭐 수급이 오늘 로봇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진 않는데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. 작년 이제 수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. 반도체가 이끌었고 자동차는 그냥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완성차 쪽은 일단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큰 반등 모멘텀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나마 부품단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는 종목들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. 팀장님,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. 사실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 주도 섹터를 찾느라고 굉장히 좀 열심히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30일에 특히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맞아요. 집중됐느냐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바이오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코스피 쪽은 이제 순매도 우위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는 한 2,30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수급이 대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,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상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연말에 상당히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2년, 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연말에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작년이나 이제 22년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개최를 하고 이제 주가가 세론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이전에 특히 이제 작년 이전을 기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실체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기대감에 따라서 등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유의미한 성과를 상당히 좀 많이 냈었죠. 그래서 상반기 때 뭐 유한양의 렉라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술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제약 바이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유한양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또 약가 인하 관련해서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IRA식으로 직접 이제 약가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복제약 쪽 이쪽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강자인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면서 복제약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생산량 증대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쪽 비만 치료제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최근에
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 받았던 주요 원인이 사실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. 데이터가 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단순히 뭐 지금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실질적으로 뭐 임상 2상이라든지 3상까지 좀 가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2상, 3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전임상부터 이제 1임상까지 어느 정도 뭐 효율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입니다.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에페글라나타이드라는 주요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뭐 위고비와 좀 비슷한 성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HK 이노엔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이제 사업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관련해서 또 이제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하고 HK 이노엔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펩트론이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또 이제 맺은 기업이죠.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랫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계약이 좀 대규모로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은 조금 담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 역시도 한번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나 이제 경구용 쪽으로는 또 3,000당 제약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로봇이 오늘 사실 모든 거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 쪽 잠깐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상한가도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 사실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뭐 사실 볼 거 없는 느낌으로 TP 하향 조정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? 저는 남아있다라고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지금 실적을 보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뭘 보여주느냐,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로봇 관련주들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좀 단기 테마 관점에서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.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잭슨 토르를 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테슬라도 사실 로봇에 굉장히 좀 진심입니다. 그래서 26년도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실적 부분에선 걸리는 게 조금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의 로봇 기술, 특히 이제 어디까지 지금 또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세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또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확인이 된 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떠한 상승세에 따른 이런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최근에 이제 현대차 계열사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
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